정규장이 마감된 뒤 화면에 남은 건 39달러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버텼다는 신호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확신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장중에는 39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37달러대 중반까지 밀렸고 거래량은 270만 주 안팎이었습니다. 상장 직후 성장주에서 이런 변동성은 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단순한 수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격보다 내러티브가 더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적보다 구조가 먼저 주목을 받고 펀더멘털보다 시장을 바꾸겠다는 선언이 먼저 투자자의 감정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은 나스닥 상장사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입니다. 미국 기업이며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미국 주택시장, 미국 소비자 신용, 미국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더 어렵게 만듭니다. 대출을 잘 팔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대출이 흐르는 길과 자산이 거래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언은 성공하면 인프라 기업의 힘을 만들 수 있지만 지연되면 시간 비용이 커집니다. 성장주에서 시간 비용은 투자자 심리의 곧장 상처로 남고 결국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가 돈을 버는 구조를 쉬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출을 만들고 그 대출을 자본시장으로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대표적으로 HELOC가 자주 언급됩니다. HELOC는 집을 담보로 한도를 열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대출입니다. 쉽게 말해 집 담보 신용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출은 느리고 복잡합니다. 서류가 많고 검증이 길고 심사와 승인 단계가 많습니다. 단계가 많으면 시간이 늘고 시간이 늘면 비용이 늘며 비용이 늘면 금리가 올라 수요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산업에서 시간을 줄이는 기술은 곧 수익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이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신청부터 심사, 문서 처리, 승인, 자금 집행, 정산까지의 과정을 데이터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록과 소유권 이전을 블록체인 위에서 관리하면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장부를 맞추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프로비넌스라는 블록체인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전문 용어를 풀어야 이해가 됩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참여자가 같은 기록을 공유하는 공동 장부에 가깝습니다.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쌓여 뒤에서 바꾸기 어렵고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에서 중요한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규제와 신뢰와 유동성입니다. 규제가 허용해야 하고 시장이 신뢰해야 하며 충분한 거래가 되어야 실제 돈이 움직입니다. 이 셋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기술이 펀더멘털로 번역됩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 번역이 얼마 빨리 얼마 확실하게 일어나는지 아직 충분한 실행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는 데서 나옵니다. 이 회사의 시작점은 2018년입니다. 2018년 설립으로 소개되는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초창기부터 전통 금융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효율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방향성보다 사건을 봅니다. 그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는 장면이 2023년 4월입니다. 2023년 4월 이 회사는 HELOC를 증권화하는 이벤트를 발표하며 제퍼리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이름을 함께 언급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증권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증권화는 대출 여러 건을 묶어 채권 상품처럼 만들어 투자자에게 파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품질 검증, 서류와 데이터의 정합성 확인, 신용평가, 구조 설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뒤따릅니다. 시간이 길고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대출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신뢰를 대신 만들어줍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가 표준화와 자동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데 있습니다. 2023년 4월의 사건은 그 주장이 자본시장 문맥에서 실제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속도가 붙습니다. 2025년 8월 18일 로이터 보도에서 상장 추진과 실적 개선 흐름이 언급되고 2025년 9월 11일 기업 공개가 실행됩니다. 약 3천만 주를 주당 25달러에 판매해
약 8억 달러를 조달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데뷔 직후 급등 속에서 시가총액이 약 76억 달러로 평가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이 회사를 단순한 대출업이 아니라 인프라형 성장 기업으로 가격을 매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프라형 기업은 거래가 늘수록 반복 수익이 쌓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연되면 실망도 커집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그 지연은 계좌의 숫자로 체감되기 때문에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2025년 11월 13일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핵심은 성장과 수익성입니다. 매출은 약 1억 6천만 달러, 조정 이비타는 약 9천만 달러, 마진은 50%대 중반으로 언급됩니다. 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켓플레이스 볼륨은 약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됩니다. 조정 이비타는 본업 현금 창출력을 보려고 일회성 항목을 일부 조정한 지표입니다. 마진이 높다는 건 거래가 늘 때 이익이 같이 늘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이런 숫자는 안도감을 줍니다. 적어도 회사가 말뿐은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그 다음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블록체인 네이티브 주식에 대한 등록 서류 제출을 발표합니다. 시리즈 A 블록체인 커먼 스토크 프로비넌스 블록체인에서만 존재, 자사 ATS에서 거래, 클래스 A 보통주로 1대1 전환 가능이라는 구상입니다.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거래소와 예탁결제 인프라 위에서 존재하고 결제와 정산은 규제된 기관이 맡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그 위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주식을 온체인으로 옮겨 정산과 담보 활용 같은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핵심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 구조가 회사의 펀더멘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정산이 빨라지고 장부 맞춤 비용이 줄면 거래가 늘 수 있고 거래가 늘면 플랫폼 수익이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히 생기지 않으면 거래가 늘지 않고 기관 참여가 늦어지면 성장 스토리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성장주의 가격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펀더멘털과 직접 연결되는 미스터리입니다. 말은 강하지만 실행 데이터는 이제부터 쌓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그 공백을 두려워합니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좋은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흐름에서 2025년 11월 12일에 YLDS 발표도 연결됩니다. YLDS는 등록된 공모부채증권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부채증권은 기업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증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통 금융 인프라에서 발행되고 보관되고 거래됩니다. 그런데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이를 솔라나에서 네이티브로 민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4일 무렵 온도가 약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이 조합은 이 회사가 대출 유통 플랫폼을 넘어 온체인 자산 유통 인프라로 커지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솔라나 기반 실물 자산 토큰화 컨소시엄 발표는 그 신호를 더 키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제품에서 검증을 끝내고 다음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대출, 부채증권, 주식, 컨소시엄까지 동시에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일회성은 몇 가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 흐르는 레일을 장악하려는 인프라 전략일 수 있고, 규제 프레임 안에서 온체인 자산을 먼저 구축해 이후 신상품 출시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일 수도 있으며, 기업 공개 이후 시장이 요구하는 다음 성장을 보여주기 위한 강한 스토리 제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투자자에게 남는 결론은 같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격대입니다. 종가 39달러, 고가 39달러대 중반, 저가 37달러대 중반입니다. 단기적으로 37달러대 중반은 리스크 관리의 기준점이 되고 39달러대 중반은 단기 모멘텀의 관문이 됩니다. 더 큰 범위로는 52주 레인지가 30달러 초반에서 49달러대 중반으로 제시됩니다. 39달러는 그 중간입니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실행 데이터가 내릴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의 내러티브는 두 축입니다.
대출 오리진과 유통을 기술로 압축해 거래량과 마진을 끌어올리겠다는 펀더멘털 내러티브, 그리고 주식과 부채까지 온체인으로 옮겨 자본시장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조 내러티브입니다. 2018년 설립, 2023년 4월 HELOC 증권화, 2025년 9월 11일 기업 공개로 약 8억 달러 조달, 2025년 11월 13일 실적에서 성장과 높은 마진, 2025년 11월 12일 YLDS 솔라나 네이티브 민팅 계획, 2025년 11월 17일 온체인 주식 등록 서류 제출, 2025년 11월 24일 무렵 온도에 약 2,500만 달러 투자 보도, 2025년 12월 4일 컨소시엄 발표입니다. 이 사건들은 한 질문으로 합쳐집니다. 온체인이 정말 거래량과 마진으로 번역되는가입니다. 이쯤에서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주식, 그리고 코인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왜 주목하고 계신지, 어떤 대목이 이해되지 않는지, 어떤 뉴스가 찜찜한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해주시는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는 분들,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만큼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이해하기 쉬운 숫자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가격을 빠르게 다시 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화려한 단어에 흔들리기보다 그 단어가 숫자로 바뀌는 속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면 성장의 이야기로 남고 늦어지면 경고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